오늘 주가가 주말에 아마 국민들의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한 모양입니다. 코스피가 2097로 포인트로 65.1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이 19.80포인트가 빠졌고요. 코스피 200이 8.95%가 빠졌습니다. 지금 주가가 몰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도 뚫렸다고 지금 전자업계가 우한폐렴 초비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우한폐렴에 완전히 뚫려버렸다. 자, 구미 사업장의 직원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 스마트폰 사업장이 폐쇄됐고요. 오늘 이제 오후부터 재가동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가동 중단 타격이 막심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 한 직원의 이 확진을 확인한 후에 검사 토록했는데 직원들을 전부 내보냈다는 거. 구미 공장에 한꺼번에 내보내면 각종 지금 이 패닉이 나올까봐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 이렇게 만드는 공장에서 생겼다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이 신입사원이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천 캠퍼스 임직원 800명을 자가 격리 조치를 했어요. 또 19일에는 해당 신입사원과 함께 이천 캠퍼스 교육장에 교육받던 280명도 기가 조치하고 교육장을 폐쇄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기업들이 지금 출장도 자제시키고 회의도 하지 마라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용 반도체의 최대 생산 기지가 중국인데 이게 지금 수요 둔화가 예측되면서 지금 중국에서 아직도 공장이 지금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문은 열었지만은 형식적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지금 우한폐렴에 그리고 중국의 각 국가 지방정부 부채에 무역전쟁에 홍콩 민주화에 사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최악의 상황에 가게 될 때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연간 0.4% 성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경기가 너무나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3주간의 항공산업에서 3천억 지금 적자가 우한폐렴 때문에 발생했고 면세점이 2천억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장들이 폐쇄되는 지금 산업 현장에 지금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장은 큰 공장대로 그렇다 치고 지금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이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거의 길거리에 사람이 도심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랬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이렇게 안 되기는 처음이다. 주말에도 손님 구경하기가 어렵다. 명동에도 주말에 한산해서 이 점원들이 번갈아 휴가 가고 노점상들은 돈 벌러 놓은 게 아니라 자리 안 놓으면 자리 뺏길까봐 자리 지키러 노른다 그러고 파주 해일이나 서울 근교 관광지도 전부 썰렁했다고 합니다. LG는 대구에서 출퇴근한 생산지 유급 휴가를 줬고 현대차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면서 지금 24일까지 협력업체가 공장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고령의 김천 공장도 일시 폐쇄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소상공인을 2번 울렸다 하는데 우한폐렴 피해자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자금 지원한다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렇게 발표를 믿고 대출 신청을 하러 갔더니만 이 엉터리 공지였다는 거예요. 기존 정책 자금 대출과 무관하게 추가 대출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뒤늦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안 된다. 근데 준비된 자금도 200억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당정이 지금 10조짜리 추경을 갖다가 추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우한폐렴에 이 고생하는 병원들에다가 중소기업 지위를 갖다가
지금 부여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병원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당분간 중소기업 개념을 적용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조를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고 11년 만에 소비 쿠폰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대료 내린 건물주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과 납부 유예시켜준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월달 총선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한폐렴 핑계대고 국가가 돈을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뿌리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다가 이걸 해주겠다고 지금 말을 했는데, 현재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지형이 자기들한테 유리해진다고 보고 지금 긴급 추경 편성에 대해서 찬성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찬성하기 전에 저는 미래통합당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황교안이나요. 자, 이 정권이 그야말로 정권으로서 지금 이런 국가적 재난을 막기 위해 해야 될 조치를 다 취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 미래통합당이 이런 부분을 명목적으로 응합니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걸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 사과를 끌어내고 동의해 줘야지요. 지금 10조를 갖다 붓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자영업자에 도움 되겠어요? 그냥 공중에다 대고 그냥 선풍기 틀어서 돈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 돈을 뿌리든 안 뿌리든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좀 웃기는 짓거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또 웃기는 일이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이 와중에 문재인 지지율이 47.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6.6에 비해서 0.8%가 올랐습니다. 자, 부정평가는 49.1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걸 보고 그렇게 지금 주말에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재난에 다 속이 타서 문을 욕했는데 리얼미터는 문 지지율이 올랐다고 한다.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요. 조선일보가 선관위가 결과 왜곡될 방법을 사용했다고 리얼미터에 과태료를 붙였다. 이렇게 이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선거조사 기준의 4가지 사항을 위반했다. 과거에도 리얼미터가 야당에 불리한 결과를 갖다가 나와서 논란이 벌어졌다 하고 조선일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은 항상 정권의 입맛 맞는 결과를 내왔다. 리얼미터 대표는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에 권순정이라는 전 조사본부장이 있었는데 여권 인사들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자주 출연해서 조국을 옹호해 왔습니다. 조국 등을요. 심지어 조국 백서와 관련해서도 이 필진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장소에서 좌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는 중립성이 생명인데 그 여론조사 회사의 본부장이 지금 확실히 정치성이 두드러지는 쪽에 올려 다니고 일을 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리얼미터는 과거에 야권에 불리하게 놓은 여론조사 결과로 야당과 이런 보수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리얼미터 조사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게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내년 총선 현역 의원 유지시켜야 되냐 바꿔야 되냐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조사 분석 방법이 결과를 왜곡시키도록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데 신뢰성, 객관성 등과 관련된 4가지 조항을 어겼다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중 잘못된 데이터가 수집되었는데 리얼미터가 이를 버리지 않고 정상응답처럼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리얼미터는 당시에 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의 경우 민주당 지역구보다 교체 여론이 높았다고 보도를 했는데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교롭게도 한국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나온 것이 역시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상 문제로 한국당에 불리한 쪽으로 결과가 변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리얼미터의 이택수는 언론 인터뷰에 선관위 과태료 부과에 응할 수 없다. 소송을 내겠다 합니다. 자, 소송을 내고 뭐 하고 자유지요. 모르겠어요. 이 권력이 도와주는지 어떤지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소송 내에서 이겨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리얼미터를 구라미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불쾌하다. 대통령 지지율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구조사로 실력 증명하겠다. 문파가 아니고 중도주의자다. 뉴스공장도 TV조선도 출연한다. 김어준과 동창이의 여론조사와 무슨 상관 있나?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론조사만 공정하면 되는데 여론조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당신들이 공정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가면 고소고발 좋아하고 그렇게 큰소리 막 치는데요. 자, 그러다가 한번 큰 코 다칠 수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큰소리 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기들이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을 발표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보기 싫으면 보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언론사하고 해가지고도 또 매주 2차례씩 발표를 하잖아요. 스포츠 중계하는 것 같아가 피곤하다라고 하니 피곤하면 안 보면 될 거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얼미터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자꾸 뭐 고소하니 고발하니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억울하면요. 여론조사 대표적으로 지금 의심받는 거 로 데이터를 공개하세요. 전화를 몇 번 걸었고 응답을 몇 번 했고 모집단을 어떻게 이 샘플링해서 어떤 모집단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다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기까지의 로 데이터, 원 데이터를 다 공개하면 그거를 보고 비판해온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면 다 입을 다물고 사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날 일을 왜 자꾸 고소하니 보지 말아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있으면 로 데이터 공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전화 몇 번 돌렸는데 그중에 몇 명이 응답을 했다. 그리고 정말로 관리하고 있는 샘플 집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그야말로 무작위로 가느냐 그런 걸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의 지지율과 당신들이 지금 한 1000명이나 1004명 하잖아요. 거기에 속한 이 분포가 일치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도 관계없이 한쪽에 쏠린 성향의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는 거냐 그런 걸 다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대별로 정확하냐 지역별로 정확하냐 그리고 모질할 때는 어떻게 가중치를 주냐 숫자를 채우지 못할 때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금 사기를 친다고 의심을 받고 있으면 과학적으로 답을 하면 되지요. 고소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한다고 고소가 옳은 거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뭐 어떤 경우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정권이 바뀌면 리얼미터는 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들 거는 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저렇게 떠듭니까?